자, 444번입니다. 2차 방정식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베타와 베타분의 알파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자, 일단 그럼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되나요? 합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두 분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 식은 여러분들 통분할 수가 있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가 되고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나요? 분모는 곱이니까 3분의 4가 되고, 자, 분자는 어떻게 돼요? 분자는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이죠. 합의 제곱. 즉 3분의 2의 제곱은 9분의 4가 되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번분수죠. 번분수. 여기 9분의 4, 3분의 8이 되니까 먼저 계산해도 되지만 번분수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이 형태가 바로 번분수죠. 번분수. 자, 번분수는 자, 분모도 분수가 되고 분모도 분수가 되고 분자도 분수가 되는 것을 번분수라고 하죠. 이 번분수 처리 방법은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이 AC의 최소 공배수를 뭐 해준다?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도 상관없죠. 자, 분수는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상관없죠. 그래서 분모의 분모를 없애주고 분자의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분모의 분모와 분자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3이 있고 여기 분모는 보면 9가 있고 3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 3과 9의 바로 최소 공배수 얼마? 9를 분모에도 곱해주고 분자에도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때 분자에 곱해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모두 다 9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는 어떻게 됩니까? 3하고 9하고 약분하고 3이니까 4, 3, 12가 되고 9하고 9하고 약분하면 4가 되고 여기서 3과 9를 약분하면 3이 되겠죠. 그러면 2와 4와 3을 곱해야 되니까 6, 4, 24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12분의 4-24는 마이너스 20이 되고 자, 마이너스 4로 약분하면 3분의 5가 되어서 저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번분수 형태는 분모의 분모, 분자의 분모를 최소 공배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45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두 건이 주어졌네요. 자, 합이 얼마인가요? 두 건의 합이. 합이 얼마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서 3이 되고 곱은 얼마인가요? 자, 굳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안 적고 이래 적어도 되겠죠? a분의 c가 되어서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자, 1번은 통분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대요. 자, 곱이 얼마예요? 곱은 1이니까 승량. 승량해도 되고 써도 되고 합은 3이 되니까 자, 3이 되는 거. 자, 맞죠? 그죠? 자, 2번은 어떻게 됩니까? 2번은 얘를 전개하면 되겠죠. 이렇게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상수항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곱은 1, 합은 3이 되네요. 플러스 1이 되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따라서 2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죠?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3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죠. 여러분 공식이 뭐였죠? 절대값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에 한 배씩 d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얼마입니까? 1이니까 절대값 A는 1이고, 자, 루트. 이때 조심할 때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됩니다. 여기에 짝수라도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자, 그럼 B제곱 9죠? 9 마이너스 4AC가 되어서 4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따라서 루트 5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물론 다른 방법으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할 때 제곱을 해서 구해도 되죠. 그러면 이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은 뭐가 됩니까? 우그러지죠. 그죠? 즉 무엇을 구하면 된다? 차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합의 제곱에서 차의 제곱을 빼면 4배의 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3이니까 제곱하면 9고,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차의 제곱, 이 차의 제곱 자체를 구하죠. 곱은 1입니다. 그럼 4가 되네요. 따라서 차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5가 되겠습니다. 되나요?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을 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는데 항상 양수죠. 절대값은 따라서 루트 5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알파 세제곱, 즉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네요. 즉 세제곱의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죠. 합은 3이니까 3의 세제곱 27 마이너스 3 곱하기 합이 3 곱이 1이네요. 따라서 27 마이너스 9가 되어서 1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자 5번은 보세요. 5번은 여기 알파 베타는 벌써 있는 거죠. 알파 베타는 1이네요. 그래서 이 숫자는 1이니까 그럼 다시 적어보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을 나중에 적고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해도 되겠네요. 그럼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제곱의 합이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합의 제곱 9가 되고 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면 바로 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곱을 구해놓고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446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 방정식 두 근이 나오는데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근을 구하기가 조금 불편하죠. 루터가 나오겠죠. 자, 이럴 때 바로 두 분의 합이 어떻게 됩니까? 합이 나오면 4가 되겠네요.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때 루트 A 더하기 루트 A가 아니고 루트 알파죠. 자, 여기선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해달래요. 우리는 이 합이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곱이라는 것은 알파 베타가 되죠. 즉 루트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루트를 잠시 벗겨주기 위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제곱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그 제곱은 알파고 뒤에 그 제곱은 베타가 되면서 2 짠짠이면 루트 알파 루트 베타죠. 자, 이때 보세요. 루트 알파 루트 베타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때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합은 얼마예요? 합은 4죠. 4가 되고 요 놈을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2 루트 알파 베타라고 함부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적어주면 안 돼요. 자, 여기 잘 봅니다. 우리가 이 알파 베타가 뭐 양수라면 상관없는데 여기 그는 음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알파 베타로 곱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올 때 이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뭐로 체크해 주느냐? 요거로 체크해 주는 거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지금 4가 되고 알파 베타가 얼마입니까? 1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곱이 1입니다. 곱이 1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곱은 1이니까 양수죠. 곱이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합이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는 말은 합이 양수이단 말이죠. 합이 양수가 되려면 반드시 뭡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알파 베타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가 1이라면 요놈이 플러스가 된다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합이 음수죠. 합이 음수란 말은 둘 다 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을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둘 다 양수죠. 그래서 여기는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올 필요 없죠. 따라서 4 더하기 알파 베타가 1이니까 2가 되어서 6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내가 구한 것은 제곱을 구했죠. 그러므로 루트 알파, 루트 베타는 보세요. 제곱을 띄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되겠나요? 그런데 여기서 요 자체도 뭡니까?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양수죠. 양수고 요 자체도 뭐가 돼요? 양수죠. 그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양수가 되어야 되죠. 즉 루트 알파와 루트 베타는 양수가 되어야 하므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6은 없어지고 루트 6만 된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올 때 둘 다 양수기 때문에 플러스로 그냥 곱하면 되겠지만 만약에 둘 다 아래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면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요 플러스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마이너스로 바꾸어 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건이 있네요. 그런데 알파가 더 크대요. 알파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자, 그럼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곱은 어떻게 됩니까? 곱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의 값을 구해달라 하죠. 그럼 얘는 바로 차에 맞죠? 세제곱에서 맞습니까? 플러스 3배의 바로 알파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합과 곱을 아는데 차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차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고 곱은 알파 베타인데 우리는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즉 차를 구해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하나밖에 없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라고 했죠. 그죠?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하면 1이고 자, 지금은 내가 차를 구해야 됩니다. 차를 구해야 되니까 네모 제곱이 되겠죠. 그죠? 차를 구하고 곱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따라서 네모의 제곱은 얼마가 된다? 13이 되니까 이 네모가 뭐죠? 바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죠. 크니까 이 차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알파는 루트 13이 되겠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차를 먼저 구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루트 13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알파가 크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여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3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인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플러스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루트 13으로 묶어주는 거 연습해 봤죠? 루트 13의 제곱이 남죠? 1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9가 되면 4가 되겠네요. 따라서 4루트 1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합곱을 먼저 구해놓고 차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 합과 차에 대한 공식은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있다는 거 꼭 명심합시다. 아시겠죠? 자, 44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퀄 0의 두 건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럼 두 건이니까 일단은 합은 얼마입니까? 합은 4가 되겠죠. 곱은 얼마가 되나요? 곱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이 근이죠. 이거는 태초부터 대입하면 뭡니까? 처음부터 대입하면 뭐하다? 성립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되죠.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런 말 나오면 합과 곱만 적용하려고 하는데 바로 태초의 근은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 그 말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는 뭐가 된다? 0이 되고 또한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2도 뭐다? 0이 된다는 식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식은 변형을 막 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은 알파 제곱이라는 놈은 이 항에서 4알파 마이너스 2와 같은 값을 가지고 또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이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알파가 넘어가서 4알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되겠나요? 이렇게 변형을 막 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베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식을 보면 이렇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도 2차고 얘도 지금 2차죠. 그래서 이걸 다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요 식 하나만 보세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을요. 자, 지금 요 식을 가지고 체크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파 제곱이 4알파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알파 제곱을 4알파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남는 식은 뭐가 됩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은 바로 알파 마이너스 1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뜻 이해됩니까? 그 말인죠. 자, 이 식은 지금 몇 차죠? 2차죠. 2차를 몇 차로 바꾸었죠? 이렇게 1차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 뭐를 이용하여? 요식을 변형하여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은요. 자, 알파 대신에 베타만 들어가면 구조가 똑같죠. 그리고 이쪽 변형과 이쪽 변형도 똑같겠죠. 따라서 앞부분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면 뒷부분은 자동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알파 베타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곱은 얼마예요? 곱은 2가 되고 합은 4가 되겠죠. 플러스 1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요 변형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태초의 거는 뭐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을 꼭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식도 이 두 건이 나왔으면 여러분들 합은 얼마가 되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겠죠. 그리고 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곱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태초의 건은 뭐하면 대입하면 성립이다. 이런 말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물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2베타 플러스 3도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 똑같은 규칙이죠. 그럼 얘도 마음대로 변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가 구조가 지금 똑같죠? 똑같은데요.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3을 보면 맞나요? 여기를 가만 보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있죠. 여기 알파 제곱 플러스 4. 따라서 얘는 뭐와 똑같습니까? 2알파와 똑같겠죠. 그러면 이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바로 뭐다? 요 두 개가 바로 2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합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2베타가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계산하면 2알파인데 여기가 알파가 있으니까 분모는 3알파가 되고 분자는 3베타가 되겠네요. 9베타가 되죠. 9베타. 되나요? 그러면 뒷부분은 왜 됩니까? 뒷부분은 분모가 3베타가 되고 분자가 9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알파분의 3베타가 되고 여기는 베타분의 3알파가 되겠죠. 그럼 역수 형태 구조니까 통분해 보면 알파 베타분의 3베타 제곱 3알파 제곱이니까 3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으로 3으로 또 묶어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모는 얼마 됩니까? 곱이니까 3이 되고, 자, 얘는 3배가 되고, 여기는 제곱의 합이 되죠.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6이 되겠네요. 따라서 3과 3의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요식을 변형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준다는 거. 만약에 여기 3이 아니고 예를 들어 1이다. 그러면 여기 또 같지 않죠. 그때는 알파 제곱을 뭐로 고치면 된다? 2알파 마이너스 3으로 고치고 요 알파 제곱만 또 베타 제곱만 차수를 낮추어 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자, 다음도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식이 2차 식인데 두 건이 알파 베타다. 그럼 두 건의 합은 얼마 되나요?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곱은 얼마가 됩니까?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태초에 그는 대입하면 성립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네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맞죠? 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얼마가 되나요? 1이 되죠. 이항하면. 그럼 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됩니까? 2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이 뒤쪽은 뭐가 됩니까? 똑같은 구조도 2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구조가 똑같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 4가 되고 2 알파 세제곱 2 베타 세제곱이니까 요래 고쳐도 되겠죠.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곱하면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니까 요렇게 고쳐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까?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 된다고 했죠.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합이 마이너스 1이고 곱도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이고 이 전체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4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얘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또 곱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제곱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자,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얼마입니까? 1이죠. 그럼 이 식에다가 양변에 이 식을 이 식이 1이잖아요. 그죠? 자, 이 식이 1이면 되겠나요? 이 식이 1이면 요번에는 양변에 알파를 곱해도 되겠지만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1 플러스 알파 플러스 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을 이 알파로 묶어보면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식을 알파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럼 얘가 1이니까 얘 자체가 얼마입니까? 얘 자체가 1이죠. 자,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예식은 뭐가 됩니까? 이게 알파고 알파니까 2알파가 되고 1이 있죠. 되겠습니까? 2알파 플러스 1. 그럼 뒤에도 뭐가 되겠습니까? 2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그럼 전개해 보시면 4알파 베타에 2알파 2베타니까 2로 묶어주고 1로 대해주면 되겠죠. 상수항. 자,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고 합도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플러스 1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 이렇게 찾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풀었다고 뭐 잘못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먼저 보이는 걸 풀면 먼저 눈에 보이는 걸 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이 알파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 식이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제곱만 한번 볼까요? 이 알파 세제곱만 한번 보면요. 얘는 알파 제곱 곱하기 알파로 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파 제곱은 뭐가 되나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그럼 이 식은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또 알파로 곱해지겠죠. 그럼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되겠나요? 자,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가 되니까 2알파가 되고 이쪽에 플러스 1이 남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세제곱을 이 알파 세제곱 즉 3차죠. 3차를 이렇게 제곱과 1차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 3차를 몇 차로 1차로 지금 차수를 낮추었죠. 됐습니까? 요런 관계식 때문에 이 3차를 이런 식으로 1차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